이 영상은 기업의 새로운 IT 인프라를 위한 두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기업의 MPLS는 이제 새로운 네트워크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기업은 하이브리드 IT 환경으로 전환됨에 따라 MPLS로 구축된 네트워크로는 수용할 수 없는 기업의 클라우드 자원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설명드릴 새로운 네트워크는 실제로 MPLS보다 기업의 비즈니스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네트워크가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오늘날 기업의 비즈니스 요구사항은 웬에 대한 요구사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대부분 기업의 글로벌 MPLS 네트워크를 통해서 기업의 자원을 접속하기 위해 트래픽을 데이터 센터로 집중시키는 허브 앤 스포크 방식으로 구성되어 왔습니다. 모든 지점과 사용자의 트래픽은 모두 데이터 센터와 네트워크 거점으로 집중되어 전송되었으며 일부 클라우드 자원에 접속하기 위한 인터넷 트래픽도 우선 데이터 센터로 백홀링 된 후에 그곳에 있는 보안 솔루션들을 거쳐서 나가도록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트래픽의 방향은 매우 복잡해졌습니다. 많은 기업의 트래픽의 흐름 중 클라우드 방향으로 더 많은 경로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멀티 클라우드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전략에 따라 다수의 퍼블릭과 프라이빗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를 사용하고 있으며 더욱이 오피스 365, 셀즈포스, 셉과 같은 사스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많은 사스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를 접속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온프로미스 데이터 센터들로 트래픽을 보내야만 합니다. 예전처럼 클라우드에 대한 접속 트래픽을 백홀링하여 데이터 센터로 모은 후 그곳에서 통제를 받은 후에 인터넷으로 나가면 된다는 생각은 네트워크 성능의 저하를 일으켰으며 직원들의 생산성 저하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성능 저하는 기업의 경쟁력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은 이러한 다양한 경로를 연결하지 못하는 MPLS를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네트워크를 가져야 하는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클라우드 전환과 원격 접속 증가의 가속은 인터넷 구간이 기업의 네트워크가 되었다는 선언에 그치면 안 되며 실제로 기업의 네트워크로 관리되어져야 하는 절박하고 필수적인 요구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제부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네트워크 인프라가 필요한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요해진 기업의 웬 인프라에 대한 전환에 대한 설명입니다. 많은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첫 번째 과제는 민첩성입니다. 지금까지 웬을 구성하고 있는 MPLS는 새로운 연결을 구축하는데 물리적인 장비 설치와 회로 연결로 인해 오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더욱이 MPLS는 기업의 비즈니스 요구에 따라 변경 요인이 발생할 때에도 통신사에 티켓팅을 해야 하고 그들이 이에 대한 매우 느린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오늘날 기업의 비즈니스 변화 속도는 과거보다 훨씬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를 수행하기 위해 기초가 되는 IT 인프라는 매우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두 번째 과제는 비용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비용은 전송 매체가 가지는 대역폭에 대한 비용입니다. 새로운 IT 환경은 기존보다 훨씬 많은 트래픽을 웬 구간을 통해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과 사스는 모든 데이터를 웬 구간을 통해 전달하고 받아야 하기 때문에 훨씬 많은 대역폭을 요구합니다. 만약 클라우드 자원에 대한 안정적인 성능의 보장을 위해 MPLS를 사용할 경우 그 비용은 상당히 높아집니다. 반면 과중한 비용 부담으로 인터넷 구간의 관리를 포기한다면 비즈니스 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비용보다 더 많은 기회 손실의 비용을 기업은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MPLS 비용보다 훨씬 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최정의 비용으로 오늘날의 하이브리드 IT 인프라를 지원할 수 있는 보다 가소성이 높은 전송 수단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당연하겠지만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MPLS는 아무리 돈이 많은 기업이라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올바른 선택이 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과제는 유연성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기업들은 MPLS를 주 라인으로 사용하고 인터넷을 백업으로 사용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백업 라인은 저렴할 수 있지만 MPLS를 사용하는 동안에는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낭비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군다나 MPLS의 다운 시 백업 인터넷으로 트래픽을 흐르도록 네트워크를 수동으로 전환해야 한다면 전환이 완료되는 시간 동안 서비스 중단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새로운 네트워크는 자체 복구 능력과 더불어 중단을 회피하기 위하여 다이나믹한 경로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 과제는 보안입니다. MPLS를 기반으로 한 과거의 네트워크는 모든 트래픽을 보안 솔루션들이 있는 데이터 센터로 백홀링하여
그곳에 보안을 거쳐서 인터넷을 연결하였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훨씬 더 많은 트래픽을 클라우드로 보내야 하는 오늘날에는 고비용의 MPLS 대역폭 증설과 더불어 모든 트래픽이 한 곳에 모이는 포인트에서 장애가 생길 경우 기업의 리스크를 한층 증가시키게 됩니다. 오늘날의 네트워크는 인터넷 접속이 필요한 모든 사용자들이 자신이 있는 곳에서 기업의 보안 정책을 적용받을 수 있어야 하고, 그곳에서 백홀링 없이 분산된 위치에서 직접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이를 위해서 새로운 네트워크는 사용자의 위치에 가까운 곳에 네트워크 및 보안 거점이 분산 배포되어진 아키텍처를 가져야만 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과제는 관리 모델에 대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기업은 대표적인 두 가지 관리 모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Do it yourself, 즉 DIY 모델과 텔코 등을 통해 제공받을 수 있는 Fully Managed 모델입니다. 오늘날 기업이 원하는 새로운 네트워크 관리 모델은 보다 높은 유연성을 가지기 위해 많은 고객이 직접 관리할 수 있는 모델과 더불어 직접 관리를 지원할 수 있는 벤더와의 협력 관리 모델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 관리 모델은 네트워크 정책을 정의하거나 구성할 때에 통신사의 네트워크 관리 기능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할 수 있는 관리 방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협력 관리 역시 단일 벤더를 통해 협력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통신사의 MPLS는 여러 협력사와의 연계로 제공되는 서비스로 실질적인 단일 창구가 아니기 때문에 기술 지원을 받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이것이 기존의 레가시 네트워크 관리 모델과의 차별화된 혁신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기업의 네트워크가 맞이한 5가지 과제를 정리해보면, 오늘날 기업이 원하는 네트워크는 보다 민첩하고 저렴하며 유연하고 보안이 가능하며 직접 관리가 가능한 손쉬운 네트워크입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 기존의 네트워크보다 강화된 가시성과 통제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기업이 안고 있는 5가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네트워크는 어떻게 설계되어져야 하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의 새로운 네트워크 설계에 있어서 시작점은 라스트 마일이며 그 핵심은 용량, 가용성, 비용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MPLS에 대한 비용을 절감하면서 필요한 용량을 늘리고 안정성도 높이는 방법을 찾아왔습니다. 이에 기업은 MPLS를 유지하면서 용량을 늘리기 위해 인터넷을 통한 VPN 터널 또는 SD-WAN으로 교체하는 등의 시도를 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 속에서 많은 기업은 SD-WAN이 네트워크의 안정성을 높이면서 용량을 확장하는 것이 MPLS보다 결코 적은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시도하였던 통상적인 방법은 MPLS를 유지하면서 SD-WAN을 추가 구성하는 방법과 MPLS를 아예 없애고 SD-WAN만으로 구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인 MPLS를 유지하면서 새롭게 늘어가고 있는 트래픽을 SD-WAN을 통해서 전송하는 방법의 한계점은, 일반적인 인터넷 사용은 저렴한 인터넷으로 수용될 수 있지만 대기 시간과 성능에 민감한 음성 및 ERP와 가상 데스크탑 등은 여전히 안정적인 성능을 가진 MPLS에서 수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로컬 ISP는 국제 간의 인터넷 트래픽의 성능은 제한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베트남의 경우 로컬 인터넷에 대한 대역폭 비용은 저렴하지만 국제 간 인터넷 대역폭 비용은 매우 높습니다. 국제 구간의 인터넷 대역폭을 늘리는 것이 MPLS보다 저렴할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또 다른 네트워크의 변경 방법은 MPLS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통상 여러 개의 ISP를 통해 안정성을 높이는 방법을 시도합니다. 이를 위해 기업은 SD-WAN을 통해 품질이 높은 인터넷 구간을 찾고 광대역 인터넷에서 일어날 수 있는 패킷 지연 시간과 패킷 손실의 문제를 극복하는 시도를 하였습니다. 좌측의 그림은 두 개의 광대역 인터넷을 MPLS를 대신하는 대체 방법입니다. 이 광대역 인터넷은 국제 간 연결을 할 수 있는 티어1 인터넷으로 MPLS만큼 높은 품질을 제공하지만 그 비용은 MPLS에 비해 저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기업은 우측의 그림과 같이 MPLS를 유지하면서 로컬 ISP 또는 4G, 5G, LTE를 연결하여 비용을 낮추면서 늘어나는 트래픽에 대한 MPLS 비용 상승을 억제하면서 회선의 이중화를 시도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의 한계점은 여전히 글로벌 통신에 대한 품질은 떨어지고 인터넷상에서 일어나는 지연 시간과 패킷 로스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로 SD-WAN의 실패 경험을 한 기업은 이 두 가지 형태의 시나리오를 혼합하여 비용이 높은 티어1 ISP의 훼손과
백업으로 저렴한 로컬 ISP의 회선을 혼용하여 사용하는 방법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지금부터는 라스트마일의 가용성 측면에서 Tier 1 ISP를 통한 광대역 인터넷과 로컬 ISP를 통한 인터넷을 혼용하였을 때 가용성이 어떻게 변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설명드리는 가용성 산정 방법과 수치는 언더레이와 오버레이를 함께 공급하는 K2SAC가 자신의 팝의 가용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세우기 위한 기초로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그림은 광대역 인터넷을 이중화한 것입니다. 광대역 인터넷의 가용성은 90% 수준이며 이를 이중화할 때 가용성은 99%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림은 광대역 인터넷과 로컬 인터넷을 혼용하였을 때 가용성은 99.99%까지 달성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겠지만 로컬 인터넷은 숏홀 구간으로 98%에 달하는 가용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용성은 올라갑니다. 세 번째, 로컬 인터넷의 이중화를 통한 지점을 연결하는 방법입니다. 로컬 인터넷의 높은 가용성을 이중화할 때 99.999%를 달성하는 가용성을 가져옵니다. 이 수치는 대부분의 기업이 가지는 네트워크 회선에 대한 가용성에 부합하는 수준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로컬 인터넷과 LTE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지역에 대한 연결 중 가장 높은 가용성인 99.9999%의 가용성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K2SAC는 이러한 가용성을 고려하여 라스트 마일에 대한 전략으로 세 번째와 네 번째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라스트 마일, 즉 원격 사용자와 사이트에 대한 연결의 가용성을 만족시키기 위해 K2의 팝은 여러 로컬 ISP와의 연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전략은 사용자 또는 사이트가 LTE를 사용하더라도 로컬 ISP의 회선을 사용하기 때문에 가용성에는 매우 좋은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설명드리겠지만 K2의 라스트 마일 전략은 다중화된 로컬 인터넷을 통한 연결이지만 글로벌 구간을 연결하는 미들 마일에 대한 전략은 또 다른 최적화된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K2의 라스트 마일에 대한 가용성 향상 전략은 고객이 해당 지역에서 저렴한 로컬 ISP의 회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기업 고객의 회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점에서 매우 훌륭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업의 MPLS를 완벽하게 대처하기 위해 실제 관심을 가져야 할 글로벌 연결에 대한 미들 마일에 대한 고려사항입니다. 그림에서처럼 지점과 데이터 센터 간의 연결입니다. 예를 들어 동남아, 유럽, 북미 등에서 한국에 있는 데이터 센터 간의 연결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라스트 마일 구간이 로컬 ISP를 통해 충분한 가용성을 가질 수 있었다면 미들 마일은 글로벌한 연결이기 때문에 MPLS 또는 광대역 인터넷이 필요한 구간입니다. 현재 기업의 SD-WAN 장비에 연결된 통신사의 MPLS 또는 광대역 인터넷은 결코 저렴하지 않기 때문에 엔드-투-엔드를 직접 연결하는 방식은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K2SAC는 이러한 미들 마일의 전략으로 팝과 팝 간의 연결을 위해 여러 티어 1 캐리어를 통한 가용성을 극대화한 자체 글로벌 백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체 글로벌 백본은 고객의 개별적인 MPLS 비용에 비해 경쟁력 있는 비용을 제공할 수 있으며 MPLS와 같은 일관성 있고 예측 가능한 네트워크 성능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줍니다. 더욱이 고객의 요구에 따라 즉각적으로 대역폭을 조절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이 가질 수 있는 민첩성은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글로벌 프라이빗 백본을 가진 K2SAC와 같이 라스트 마일에서 미들 마일에 걸쳐 언더레이와 오버레이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제공한다는 것은 기업이 원하는 새로운 네트워크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킬 수 있는 최고의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설명드릴 것은 MPLS를 멀티 ISP를 사용하는 아키텍처로 전환하였을 때 고려해야 하는 네트워크 모니터링입니다.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라스트 마일은 로컬 ISP의 회선을 통해 연결하고 미들 마일은 인터넷의 백본을 형성하는 티어 1 캐리어의 회선을 사용하는 전략은 기업에게 여러 가지 새로운 가치 창출을 부여하는 새로운 네트워크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여러 ISP를 사용할 때 가시성과 통제력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기존의 고객이 직접 SD-WAN을 구축하였을 때 겪었던 상당한 혼란을 겪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네트워크는 라스트 마일과 미들 마일의 전략을 올바르게 가지기 위해서는 가시성과 통제력 확보는 매우 절대적인 요구사항이 될 것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K2SAC는 자체 글로벌 백본을 가진 전 세계 K2 팝들로 구성하였고 그를 통해 언더레이와 오버레이 기능을 하나로 융합하여 기업에게 마치 하나의 통신사와 연결하는 것처럼 가시성과
통제력을 확보한 상태에서 K2에 최적화된 멀티 ISP와 다양한 네트워크 및 보안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주는 차세대 세시입니다. 기업의 관리자는 단일 콘솔을 통해 전 세계의 모든 네트워크를 라스트 마일과 미들 마일에 대한 고려 없이 업그레이드된 가시성을 기반으로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세시 개발 기술 및 운영 능력을 가진 벤더의 통합된 NOC로부터 언제 어디서든지 직접적인 기술 지원을 즉각적으로 받을 수 있는 장점도 제공받게 됩니다. 부가적으로 여러 국가의 다양한 통신사들과의 개별적인 계약과 빌링에 대하여 고민하실 필요가 없이 하나의 세시 벤더와 구독 계약을 통해 전 세계 네트워크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은 매우 매력적인 요소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매력적인 요소인지는 글로벌 MPLS 및 SDWAN을 도입하여 전환하여 보신 기업의 담당자분들은 정확히 아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다음으로 설명드릴 고려사항은 기업이 멀티 ISP를 연결했을 때 발생하는 보안 문제입니다. 이것은 기업이 SD-WAN 장비를 구매하여 자체적으로 구축할 때도 고려되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SD-WAN의 주요 기능은 다이나믹 WAN 셀렉션으로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보안 기능은 기업의 보안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의 그림에서 보면 SD-WAN 장비와 함께 방화벽 또는 UTM을 별도로 구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기업은 MPLS를 사용할 때는 필요 없었던 포인트 솔루션들을 새롭게 도입하게 되고 투자 비용의 증가는 물론이고 원활한 운영을 힘들게 하는 포인트 솔루션의 증가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혼란을 피하기 위해 보안 기능을 하나로 통합한 장치를 구매하더라도 각 기능에 필요한 패치 관리, 스펙 조정, 그리고 확장에 따른 딜리버리 문제 등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기업들이 SD-WAN과 별도의 보안 장비를 채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실 SD-WAN 벤더들도 MPLS를 SD-WAN으로 전환할 때 더욱 커지는 보안 위협에 대하여 정확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네트워크 벤더와 보안 벤더는 집중하는 영역과 역량이 다르기 때문에 동시에 해결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SD-WAN 벤더들이 찾았던 방법 중 하나가 클라우드 기반 보안을 적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시스코의 움브렐라처럼 인수를 통한 결합이라든지 서드파티인 지스케일러 같은 클라우드 SWG와 연동을 잘할 수 있다는 마케팅 차원의 제안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마케팅 전략은 SD-WAN이 가진 문제점을 반증하는 것이며 당연히 자신의 한계를 에둘러서 회피하는 것일 뿐이어서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들과 완벽한 융합을 지원하지도 않습니다. 당연하겠지만 각자의 길이 다른 벤더의 조합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가트너가 새로운 하이브리드 IT 환경에서 기업이 가야 할 방향이라고 제시한 세시에 대한 설명이기도 하고 진정한 세시라고 인정받고 있는 K2 세시의 방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K2 세시는 그림에서 녹색으로 표시된 SD-WAN 박스를 통해 최적의 라스트 마일 경로를 찾아서 자신에게 가장 가까운 팝에 자동으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K2 세시 팝에는 자체 글로벌 백본, 차세대 방화벽과 시큐어 웹 게이트웨이, 차세대 안티 머레어 등이 하나의 싱글 패스 아키텍처로 컨버전스 되어 있습니다. 기업의 IT 관리자는 K2의 단일 콘솔을 통해 SD-WAN, 다이렉트 인터넷 액세스, 보안, 가시성 확보와 함께 전반적인 관리를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시는 기업이 새로운 네트워크를 위해 추진했던 멀티 ISP 전략을 손쉽고 완벽하게 실현할 수 있도록 하여 줍니다. 세시는 기존의 기업이 찾으려 노력해왔던 목표에 바로 도달할 수 있는 솔루션이라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고생해왔던 여러 노력을 허무하게 만들 수도 있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솔루션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잘 만들어진 자신의 새로운 글로벌 네트워크를 가질 수 있으며 한 사람의 관리자가 단일 콘솔 UI를 통해 전 세계에 흐르고 있는 자신의 회사의 트래픽을 모니터링하고 제어할 수 있게 되는 놀라운 경험인 것입니다. 이 새로운 네트워크는 MPLS 또는 SD-WAN과는 달리 오늘날 기업이 원하고 있는 클라우드에 대한 최적의 연결과 수시로 변하는 원격 접속 사용 요구를 완벽하게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만난 모든 분들이 K2 세시에 대하여 처음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하시는 것은 아닌 것도 사실입니다. 부정적인 분들은 크게 세 가지 반응으로 수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일단 K2 세시가 이야기하는 능력과 효과를 믿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동안 새로운 네트워크의 목표를 위해 수많은 메이저 벤더들의 솔루션과 서비스를 검토해 왔는데 단 하나의 벤더가 이를 해결할 수 있다는 말을 믿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미 오래전부터 분리된 네트워크팀과 보안팀으로 인한 부정적인 의견입니다. 네트워크팀은 네트워크만 이야기하고 싶어 하시고 보안팀은 보안만 이야기하고 싶어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는 워너비 세시에 대한 실망스러운 경험에서 나오는 반응입니다. 이제는 대부분의 IT 담당자들은 세시를 이미 알고 있으며 경험까지 해보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스코 팔로알토, 지스케일러, 아카마이 등의 메이저 벤더들이 세시라고 주장하는 솔루션을 실제 경험해 보면 완벽하게 기능들이 컨버전스된 세시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받았던 많은 질문이 K2는 몇 가지 벤더 또는 솔루션의 결합으로 만들어진 세시냐? 입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반응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두고 여러 차례 걸쳐 꾸준히 설명드리면 결국 K2 세시가 네트워크와 네트워크 보안이 완벽하게 컨버전스된 아키텍처라는 것을 이해하셨습니다. 오늘날 하이브리드 IT 환경을 가지게 된 기업의 원격 접속은 VPN을 통해 데이터 센터 또는 네트워크 거점에 접속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클라우드에 있는 자원이나 사스와 같은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는 것도 원격 접속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직도 많은 기업의 IT 담당자분들 중에는 VPN 또는 VDI만이 원격 접속이고 클라우드 자원에 대한 접속은 원격 접속이 아닌 인터넷 접속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업의 클라우드 자원에 대한 접속을 위해 백홀링하여 나트를 적용한 특정 IP 주소만으로 접속하게 한다든지 카스비 등을 통해 접속 보안을 강화한다든지 하는 것이 모두 중요한 원격 접속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클라우드 자원의 접속 성능을 향상시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글로벌 네트워크는 절대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이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앞서 설명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업의 하이브리드 IT 환경을 위해 새로운 네트워크에 대한 요구사항입니다. 우선 네트워크 서비스에 기반이 되는 차세대 SDWAN이 필요합니다. 차세대 SDWAN을 통해 MPLS보다 비용이 저렴하면서도 늘어나는 트래픽을 위해 대역폭을 늘려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MPLS와 같은 안정적인 성능을 만족시키고 그 연결 대상을 지점뿐만 아니라 원격자와 클라우드 자원까지 확장할 수 있도록 글로벌 백본을 갖춘 연결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MPLS와 같은 전용 회선이 아닌 인터넷을 사용함에 따라 발생되는 보안을 위해 차세대 방화벽, 클라우드 SWG, 차세대 안티머레어 등의 보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네트워크는 지점 또는 온프로미스 자원뿐만 아니라 원격 접속자와 클라우드 자원에 대한 접속 관리도 되어야 하기 때문에 최적화된 원격 및 클라우드 접속 및 관리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클라우드 최적화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다이나믹 인터넷 경로 선택의 단순한 기능을 넘어서 실제 클라우드 자원까지 최적화된 성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글로벌 네트워크 능력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원격 접속 및 관리 기능을 가져야 하며 이는 기업의 원격 접속에 대한 수가 늘어나고 보편화됨에 따라 보안을 더욱 강화시킨 SDP 또는 GTNA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원격 사용자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업의 자원에 대한 접속에 있어 성능 보장을 할 수 있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가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시의 가장 큰 장점은 기업의 새로운 네트워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기능을 하나로 융합함에 따라서 단일화된 관리 콘솔을 통해 가시성을 확보하고 제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SDWAN에 대한 인프라가 지금처럼 개별 포인트 솔루션들의 통합으로 만들어진 경우 기업의 새로운 요구로 늘어난 기능들에 대하여 개별 관리 콘솔을 관리하여야 하는데 이것은 각 포인트 솔루션들의 일관성 있는 정책 유지 부담과 함께 정책 충돌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다음에 보여드리는 표는 오늘 설명드린 기업에게 있어서 MPLS를 어떤 네트워크로 전환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일까에 대한 정리표입니다. 기업이 사용하여 왔던 통신사의 MPLS와 K2 세시를 항목별로 비교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선 비용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통신사의 MPLS는 비쌉니다. 더군다나 전 세계를 커버할 수 있는 자체 MPLS를 가지고 있는 통신사는 없습니다. 여러 통신사와 계약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각 지역에 설치된 네트워크 장비에 직접 전용 회선을 연결해 줄 수 있는 통신사는 각 지역과 국가별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통신사별로 다른 계약 방식과 금액 그리고 서로 다른 서비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리하는 것이 매우 복잡해집니다. 이를 관리하기 위해서 기업은 각 지역의 전문가를 파견하여 개별 통신사의 회선을 관리하거나 매니지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와 계약을 맺고 기술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MPLS 비용과 더불어
상당한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반면 K2의 모든 팝들은 팝이 배치된 지역의 최적의 로컬 ISP와 글로벌 구간을 연결할 수 있는 Tier 1 캐리어를 통해 최적의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MPLS와 같은 SLA를 보장하면서도 저렴한 비용으로 네트워크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과 함께 단일 세시 플랫폼으로서 단일 콘솔을 통해 전 세계를 동일한 방식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관리 비용의 절감에 있어 극대화된 효과를 누리게 하여 줍니다. 두 번째 비교는 기술 지원입니다. 통신사의 특성상 기술 지원은 특정 기업 고객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모든 기술 지원은 티켓팅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통신사는 기술 지원을 위해 네트워크 장비 또는 SDN 장비 납품 관리 회사에 연락하여 처리하기 때문에 기술 지원이 매우 느립니다. 반면에 K2는 플랫폼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엔지니어를 통해 직접적이고 높은 수준의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여러분의 파트너를 통해 계약 관련 사항 등 여러 가지 추가적인 기술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민첩성의 차이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통신사의 MPLS 배포와 이를 위한 장비 설치는 평균적으로 수개월씩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팬데믹과 반도체 부족 현상 등으로 장비의 딜리버리 시간은 더욱 길어졌습니다. 반면 K2SEC는 사용자의 위치에 인터넷만 가능하다면 새로운 배포는 수분 만에도 완료될 수 있습니다. 물리적인 SDN 장비인 K2 소켓은 제로터치 프로비저닝 방식을 가지고 있어서 정확한 도착지 주소와 담당자만 확인되면 전 세계에 빠르게 배달됩니다. K2 소켓은 전원과 인터넷을 연결하여 주기만 하면 자동으로 가장 가까운 K2 팝에 연결이 되고 서비스 준비가 끝나게 됩니다. 이후 K2의 관리 콘솔을 통해 모든 제어가 가능하여집니다. 네 번째는 혁신의 차이입니다. 통신사의 MPLS는 수십 년 된 기술이며 언더레이 솔루션으로 더 이상 혁신성은 기대하기 힘듭니다. 따라서 새로운 기업의 하이브리드 IT 인프라를 위해 혁신되어야 하는 기술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반면 K2SEC는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이기도 하고 단일 벤더가 서비스 제공과 함께 그 기술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요구를 분석하고 새로운 기능에 대한 개발 및 적용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관리에 대한 차별성입니다. 통신사는 다양한 포인트 솔루션과 개별 관리 솔루션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통상적으로 많은 협력 파트너를 통해 운영 관리되어집니다. 반면 K2SEC는 융합된 클라우드 서비스이며 단일 콘솔을 통해 고객이 직접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협력하여 관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제공합니다. 오늘날 기업은 비즈니스의 성공을 위해 네트워크의 민첩성과 유연성을 가져야 합니다. 기업에게 현재의 비즈니스와 앞으로 일어날 비즈니스에 네트워크가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이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네트워크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K2SEC의 목표이고 약속입니다.